송현정 선생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24강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라고 하는 시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먹는 건 다 좋은 건데, 자, 사과를 먹으며가 무슨 의미일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번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생명순환의 원리. 그래. 이 주제의식을 먼저 우리가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같이 잡도록 합니다. 여기부터 핵심 곡부터 가야지. 자, 이 시는 사과. 우리가 흔히 보는 소재.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소재라고 하는 거 알죠? 자, 사과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사과를 먹는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하는 거야. 자, 사과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사과를 먹는 일을 가능하게 한 이 자연의 이치. 더 나아가서 생성하고 소멸의 우주 원리에 대한 깨달음까지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 자, 구체적으로 화자는 사과를 먹어. 그러면서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요소들을 인식해. 사과가 혼자 자라는 거 아니지. 햇살도 비도 인간의 노력도. 자, 이렇게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요소를 인식을 하면서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건 자연. 그리고 키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 그리고 사과를 통한 생명 순환의 원리. 그리고 사과와 우주. 자, 이러한 인식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 사과가 어떻게 나를 먹는 거야? 자, 이 진술을 통해서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 순환의 원리에 참여하는 거야. 곧 우주를 먹는 거야. 주제의식이 되게 힘들지? 우리 시를 배우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사과를 먹는다. 이게 바로 일상적인 경험이야. 그러면서 이 사과는 사과나무의 일부지, 즉 사과를 있게 한 자연물이야.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야.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 이 햇살이 있어야 사과가 자랐겠지?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 역시 얘도 필요했어. 그리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까지야. 자, 여기 나와 있는 햇살, 장맛비, 바람, 눈송이. 자, 여기까지는 사과가 있게 만든, 사과를 자라게 만든 우리 자연물이야. 그러면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자연물의 노력을 통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야. 이거는 사과가 맺힐 때까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이고, 자, 이런 자연현상이 있어야지 사과가 성숙해졌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 자, 땀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 그리고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 자, 이런 것들은 사과가 자라기까지 인간이 했던 노력들을 나타냅니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고, 사과를 구성하는 요소지? 그리고 사과나무의 나이테도 먹고, 뿌리도 먹고, 씨앗도 먹고, 그리고 사과나무 자라게끔 만들어준 자양분인 흙도 먹는 데서.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과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들이야.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 사과에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까지. 자, 보세요. 이제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를 먹는다라 그랬고, 그리고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데 우주까지 점점 이게 확장되고 있지? 자, 점층을 통해서 전체 자연의 순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보세요. 한 칸씩 다 들여쓰고 있지. 이렇게 들여쓰므로 인해서 뭔가 긴장감을 높여주는 거야. 자, 볼게.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야. 그렇지. 사과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흙이 되는 것이지. 그치? 그리고 사과가 나를 먹는데, 얘들아, 사과가 어떻게 나를 먹니? 굉장히 주객전도지. 내가 사과를 먹는 건데 얘가 나를 먹는다라고 해서 주객전도야. 사과를 먹고 자랐던 인간은 나이가 들면 다시 어디로 가? 흙으로 가지.
그러면 이 흙의 자양분이 흙이 되어서 사과가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거야. 즉 흙으로 돌아간 인간, 그 흙에서 사과가 자란다라고 하는 순환론이야. 단순하게 우리가 사과라고 얘기했고 사과를 인간이 먹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인간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가서 사과의 자양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을 생명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의 순환, 생명 순환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시야. 여기 한 칸씩 이렇게 들였었어. 들였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시가 어렵죠? 만점을 부르는 분석 보자. 화자는 사과를 먹어. 하지만 사과는 나중에 죽은 화자를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 화자는 자연물을 먹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먹고 잘 살던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은 이 자연물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명이 계속 돌고 있는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과가 자연 현상 안에서 잘 자라나. 플러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도 곁들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사과는 알맹이만 하나 달랑 나는 게 아니라 가지나 나이테나 뿌리나 씨앗 같은 사과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사과는 흙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 흙은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야.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사과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자. 생명의 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잘 보면 되겠고 마지막에 우리 주객전도하고 역설적 인식 보이지? 그리고 통사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봤을 거야. OX 문제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 거예요. 상황은 보제. 일상적인 소재인 사과야. 사과를 먹으면서 자연의 이치,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모든 존재는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아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생명순환의 원리를 깨달은 그래서 태도가 성찰적 태도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어.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었구나. 뭐가 반복이 있으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사물인 사과, 일상적인 경험인 사과를 먹는 것, 이러한 걸 통해서 삶의 깨달음, 생명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고 점점 커질 거야. 흙에서 지구, 지구에서 우주 이렇게 점층적으로 시상의 의미를 확대해서 시상은 전개하고 있고 사과가 먹는다 이렇게 현재 시제 문장을 사용해 항상 현장감 가지고 오겠지?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의도적으로 한 칸 들여 쓰는 거 보이지?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역설법 있었던 거 알죠?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었어? 주객, 전도도 있었어. 의인법, 사과가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이런 거 나와 있어. 그래서 시적 대상인 사과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OX 같이 할 건데 1번부터 볼 거야. 소멸할 수밖에 없는 자연이야. 그런데 소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소멸한 것은 누군가의 또 영양분이 되는 것이야. 그럼 소멸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모습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니야. 뭘 느껴야 되는 거야? 생명은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생명순환의 이 원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과의 모습 보이지? 자연순환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맞는 내용. 사과가 열매 맺는 과정까지 다 나와 있어. 그렇다고 이게 절대자, 하느님이나 부처님 이러한 분들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안 되겠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있었어. 근데 비극적인 정서라고 하면 되나? 비극적인 정서는 나오지 않지요? 깨달음의 정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X. 점층적으로 의미를 확대했어. 흙에서 지구, 우주 이렇게 시상이 점점 확장되는 거 보였지? 이거는 맞는 표현. 역설적 표현이 뭐야?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 부분이었어. 그러면 생명의 순환 인식 보여줄 수 있겠네? 맞아요. 우리 사과를 먹는다 이 시는
그냥 보면은 사과를 먹으면은 되게 어려운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야. 자, 이 시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냐? 생명순환의 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음 강 25강에서 만날 거예요.